자, 육민광고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3월 달에 한번 뵀는데, 그때도 온라인으로 뵀죠. 참, 그러네요. 네. 하지만 뭐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뵈니 다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하셔야 될 것들 제가 좀 정리를 좀 했고요. 오늘 제가 촬영하는 날이 23일이거든요. 8월 23일. 오늘 여러분들 451일 남았습니다. 이제 날짜로 450여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제가 450일을 날짜로 하면 451일인데 주수를 따지면 이제 64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64주 동안 451일. 설마 혹시 언제 시험 보는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내년 11월 17일입니다. 네, 그래서 22년 11월 17일 날 시험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로 해서 451일, 64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좀 해야 될 것들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 소개는 이렇게 하고요.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에 좀 촬영도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 다른 것들 짤막짤막한 것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 이 세 가지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잠깐 진행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많은 친구들이 부정적인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정적인 거는 진짜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더욱더 문제는 게으르고 시간을 낭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았으면 좋겠어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야 돼. 부정적인 애들은 좀 약간 띨띨해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인생에. 알았니 얘들아? 그래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차라리 근자감이 나요. 근거 없어도 자신감이 충만한 게 훨씬 더 나아요. 아시겠나요? 대부분 씩씩하고 부지런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니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죽었다 살아나는 것 빼고는 우린 다 할 수 있거든. 보세요. 안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 거야 얘들아.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450일밖에 안 남았네. 이제 뭐 다 끝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451일의 기회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3월 달에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그거랑 중복되는 내용도 좀 있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일단 진로가 변화해도 의미는 있어요. 여러분들은 청소년이니까 진로가 변화했다고 너무 그거 가지고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너무 많이 바뀌지 말고 얘들아. 그래서 변화해도 괜찮으니까 계속 고민은 하시란 얘기입니다. 거기 가면 좋은 자료들 많거든요. 그리고 남은 내신의 향상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진정성과 꾸준한 게 더 중요해요. 대단하고 어마무시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남은 내신 향상시키시고요. 진정성과 꾸준함을 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활동이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정시 함부로 올인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특히나 더 요맘때 되면 2학년 친구들 중에 막 나는 뭐 나 정시 파이터야 뭐 아니에요. 정시 파이팅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정시 준비는 기출 N회독이 진짜 공부다. 기출 N회독 하는 방법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순서대로 계속 하시는 거고 우리 9월달 모의고사 있어요. 아직 2주 정도의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최소 작년 거라도 꼭 풀어보고 가셔야 돼요. 작년 거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전 과목 다 푸는 겁니다. 자, 올해 고3들이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여러분들한테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준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능 준비는 기출 N회독이다. 그리고 학생기록부에 플러스 알파 전략 만들어야 된다. 제가 3월 달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학교생활 열심히 하시는 게 여러분들 학추가 대세예요. 대세. 진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지역인재전형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거, 그리고 최저 활용하시는 거,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하지 마시고 점수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한다. 근데 내년이 대선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에 또 바뀌게 된다면, 바뀌겠지? 네, 단임제니까. 원래 대통령 바뀌면 한번 손 대는 게 입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점수 잘 나오는 과목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리정돈하면 수시 정시는 같이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얘기 자꾸 나누셔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도움 받으셔야 되고요. 정시 준비를 위해서는 기출 N해독과 개념 정리, 그리고 수시에 대해서는 마지노선 대학 정하시는 거 전형 이제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학생부에 메모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에 대한 전략, 저번에 3월 달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따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공부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선택 과목에 대한 거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조정 점수가 이런 표준 점수의 공식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전에는 국어 수학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줬는데요. 지금은 탐구만 그렇게 줘요. 그래서 국어 수학은 이제 이런 패턴으로 안 하고 선택 과목을 가지고 할 거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공통 과목이 있으면 선택 ABC에 대해서 선택 ABC의 점수를 그대로 끌어오는 게 아니고, 공통 과목에서 선택 과목을 선택한 아이들의 그 선택 과목, 만약에 선택 과목 A라고 칩시다. 이 선택 과목을 선택한 아이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끌어오는 거예요. 기존에 무조건 100점, 무조건 20점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공통 과목에서의 평균과 공통 과목에서 표준 편차를 끌어온대요. 그렇게 해서 선택 과목에 대한 이런 것들을 넣어서 최종적으로 점수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3학년들한테 문제가 뭐냐면, 이 공통 과목이 만약에 확통이다 그러면 확통 선택한 아이들의 평균이 너무 낮은 거야. 그러니까 이 점수가 크질 않잖아요. 이 조정 점수가 별로 크게 나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막 점수가 낮아져 버리니까, 미적이나 기하 선택한 애들보다 점수가 낮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고민할 게 아니라, 평균과 표준 편차는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좀 작아지는 그 성향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어요. 여기 1, 2, 3, 4, 5번 중에 선택한 과목의 점수를 잘 받는 것밖에 할 게 없어.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 나오는 과목 선택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올해 수능이 정말로 이렇게 돼서 막 문과 학생들이 확통해서 어마무시하게 불리한 상황이 돼버린다 그러면, 글쎄 가만히 있을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방도는 뭐냐면, 공통 과목을 쉽게 내면 돼요. 공통 과목을 평균과 표준 편차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쉽게 내버리면, 이걸 아주 쉽게 내버리면 이 값이 커지잖아요. 1번하고 5번 값이 이렇게 커져버리면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공통 과목이 조금 더 쉬워지면 선택 과목에 따른 이 점수 격차가 크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저희도 데이터를 넣어본 결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마 나라에서 그냥 두진 않을 거야. 3월 달에 공통 과목을 너무 어렵게 내버리니까 확통이 이렇게 1등급은 요거밖에 못 받았는데 미적이 다 싹쓸이 해갔죠. 근데 4월 달에 공통 과목을 좀 쉽게 내니까 격차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이거를 다시 공통 과목을 좀 어렵게 내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9월 달에는 공통 과목을 좀 쉽게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통의 평균을 좀 높여주면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좀 줄어드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공통 과목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통 과목을 잘 보셔야, 그리고 또 수완수투가 조금 쉬워지면 실수하면 치명타를 입거든요. 실수를 좀 줄이시는 거. 그래서 아무튼 문과 친구들 확통해서 확실하게 점수 딴다 생각하시고, 문이과 공통 과목은 실수 줄이는 게 관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선택하는지 유불리를 따지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일단 공통 과목 잘 보시고 선택 과목 점수 잘 나오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선택 과목을 18점을 받았는데 미적으로 가서 16점 받았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그냥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희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요, 뭐 복잡한 내용이지만 공통 과목 잘 본 애들이 점수가 잘 나와요. 공통 잘 본 친구들이 똑같은 원점수를 하더라도 공통이 좋으니까 표준 점수가 잘 나오는 거야.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고, 공통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지금은 일단 2학년 친구들은
공통 과목을 확실하게 잡아두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뭐 선택할지 고민하는 것보다는 공통을 확실하게 해두시고, 오늘은 제가요, 수능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6월달 모의고사 보셨잖아요. 그래서 6월달 모의고사 성적 가지고서 지금 내가 대충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딘지, 그래서 순서는 국수 영탐 순서거든요. 이 순서는 국수 영탐이고요. 탐구는 한 과목만 보시는 걸로. 그래서 제가 등급 배치표도 만들었고, 이 배치표는 아주 엉성한 거예요. 이건 대충 보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근데 여기 영어 3등급은 수학이랑 과학이 만점일 때 얘기예요. 알겠지? 영어 3등급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얘는 왜 나왔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자기 상황이 이 정도다 그러면 수시는 2칸 정도 위까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항상 정시를 베이스로 수시까지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수시에만 올인, 정시에만 올인 둘 다 아니야. 아시겠나요? 정시랑 수시는 같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을 내가 지금 여기인데 여기 높은 내신이 좀 괜찮아서 높은 대학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한테 컨펌을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대충 요 정도 범위 내로 움직인다. 그리고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어떻게 알아보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6월 달 거 배치표도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요 정도다, 점수가 요 정도다라고 나오면 원래 정시는 요 정도로 가는 거예요. 요 정도. 요게 가능권이고 약간 높게 생각해서 이제 추가 합격을 보면서 조금 욕심내 볼 만한 대학이다. 수시는 요거보다 조금 더 높게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 확실하게 붙는 대학이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면 마지노선 대학을 잡으실 때 이 대학 밑으로는 안 잡으시는 거죠. 아시겠나요? 더 떨어지면 어떻게,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를 마지노선 대학으로 본다. 그래서 마지노선 대학 밑으로는 난 절대 안 간다. 이렇게 해서 정말 호언장담하셔야 그래야 여러분들 더 열심히 공부해. 아시겠나요? 그래서 널리 전파를 하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6월 달 거 가지고 제가 개략적인 상위 누적도 좀 만들어 봤는데 상위 누적 1%다 그러면 지금 문과는 한 2과는 한 18만 정도 생각하시고 문과는 한 3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서 1%다 그러면 1800등이지. 문과 1%다 그러면 2300등이지. 등수의 등수. 아시겠나요? 그렇게 해서 요 정도면 최상위권 대학교 너희가 원하는 데 웬만하면 갈 거다. 몇 개 틀렸는지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 과목당이요? 아닙니다. 전 과목이에요. 전 과목. 국수, 영탐까지, 탐까지 전 과목에서 몇 개 틀렸나 확인해 보세요. 6월 달 거. 자, 그리고 요 정도 대학, 요 정도 대학, 요 정도 대학 제가 정리를 좀 했으니까 자기가 막 한 30개 이내다 그러면 주요 국공립의 상위학과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웬만하면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서 일단 마지노선 대학 정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기 상위 누적으로 대충 한 요 정도 퍼센티지 몇 퍼센트 정도인지 확인하셔서 제가 상위 누적 자료도 좀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 전년도에는 이 정도 됐었대요. 상위 누적이 이 정도. 그래서 이 정도 됐는데 뭐 경희대랑 단국대는 이건 펑크난 거예요. 원래는 여기 있어야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점수지. 그치? 뭐 결과는 맞지 그래도. 하지만 올해는 이렇게 안 된다. 여러분들 때는 모른다. 그걸 어떻게 알아?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분위기 파악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약대는 한 요 정도쯤에서 결정될 거다. 수시건 정시건 수시 정시 모두 다 그래서 요 정도 대학교에서 결정될 거다. 수시는 정시도 한 요 정도 대학 점수쯤에서 결정될 거다. 그래서 제가 3개년치 입결 자료 선생님한테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수시 입결 자료 그거 보시면서도 등급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신 등급. 자, 이거는 3월 달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수능은 내년 11월 17일입니다. 451일 남았습니다. 네, 64주 남았습니다. 우리 빡시게 공부해야 돼요. 자, 그래서 공통수학이 요거 때문에 조금 어렵대요. 그래서 요거 공통수학의 난이도는 살짝 어려운 거는 감안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건 좀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학교장 추천이 대세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학교장 추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려면 끝까지 학교 활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추천받지. 그리고 의치아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의치안 가시기도 좋지만 의치안을 가는 최상위권 친구들이 빠져나가 주니까 다른 친구들한테도 여유가 생기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좋은 환경이에요. 썩 나쁠 거 그다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열심히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대입 변화의 기여들도 정리를 해왔는데 뭐 향후 어떻게 될지 뭐 어떻게 알겠냐만 일단 내년에 대선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뭐를 조금 손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능 선택 과목 옛날에 그 수능 선택 A, B로 막 나뉘어졌을 때 그 다음에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등급제 수능도 그 다음에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긴급 조치가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여러분들 당분간은 고3하고는 큰 변화는 없지만 뭐 1학년서부터는 자소서도 없어진대요. 부럽니? 자소서 없어지는 건요 여러분들한테 되게 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소명할 기회가 없잖아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잘 해놨나? 그러진 않았을걸? 그러니까 소명의 기회를 뺏기는 거니까 1학년들이 안 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자기소개서 쓰는 마지막 세대 여러분들 요걸 위해서라도 학교생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당분간은 큰 변화는 없으니까 참고하시되 아무튼 올해 수능 선택 과목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한번 그냥 예의주시 한번 해봅시다. 제가 3월 달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수시, 정시 이렇게 있고 우리는 1번, 2번 위주로 많이 쓴다. 1번, 2번이 일반형 학종이다. 2번, 3번은 특목고 친구들이 좀 더 많이 온다. 그래서 이 학종이 겹쳐졌기 때문에 일반형을 위주로 우리는 좀 준비를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종이 어떤 학교에 가니까 애들이 학종의 인원수가 엄청 줄어갖고 이제 뭐 학종 안 쓴다 막 난 정시 올인이다 그거 아니에요. 적절한 인원으로 된 거예요. 적정한 인원으로 뽑는 거예요. 너무 과잉됐었거든. 그러니까 뭐 그냥 흔히 말하듯이 뭐 학종은 끝났다 그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학종은 좋은 전형이에요. 그래서 일반형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정시 있고 논술과 수능은 내신의 역할이 크지 않으니까 뒤늦게 정신 차린 분들 특히 남학생들이 많지. 논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요. 연세대 미래도 보잖아요. 그래서 논술은 2학년 겨울서부터 하시면은 괜찮아요. 문과는 지금서부터 하면 좋긴 하지만 일단 제가 보기엔 겨울이 적긴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도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정시에만 올인하는 건 아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요게 학종 일반형, 요게 학종 탐구형. 만약에 여러분들 3월 달에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너무 오래전이라 까먹었어요. 그러면 저기 가면 유튜브에 가시면 그 학종 일반형과 탐구형에 대한 설명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가능하면 여기 왼쪽 거 위주로 준비하시는 게 맞겠다. 근데 왼쪽 거 위주로 준비하실 때 학종에서는 특히 이 대학 인재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재상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요게 일반형 학종, 탐구형 학종. 그래서 여기 인재상들을 보시면 요런 내용들이 자주 보이는 학교는 요런 아이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요런 학생들은 학생기록부에 요런 것들이 많이 써 있거나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뭐 독서도 좀 이런 것들로 많이 했던 친구들 요런 친구들을 융복합적인 친구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대학에 좀 맞게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요 표는 오른쪽서부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상 확인해 보시고 가장 주력하는 대학교의 인재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제가 전국의 모든 대학교 인재상 정리해 놓은 파일도 선생님한테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꼭 참고해서 쓰시는 걸로 하시고요. 자, 앞으로는 이런 형태로 변화가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1번으로 정하시던 2번으로 정하시던 전형을 이제 정하셔야 돼요. 내가 교과를 좀 주력할 건지 종합을 좀 더 주력할 건지 종합을 주력할 때 논술도 섞을지 말지를 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451일이 남았으니까 이제는 좀 결정하실 때가 됐거든요. 1번일지 2번일지 결정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둘 다 근데 공통적으로 뭐는 들어가 있다? 정시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까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대신에 1번으로 정할지 2번으로 정할지 서울대학교 정시 여러분들한테도 적용되는
학종에서 이거예요. 정시를 같이 준비해오는 학종을 뽑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내신이 엄청 높아서 서울대 정시 안 돼. 그건 아닙니다. 네. 학종하고 정시 같이 준비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내신에 타격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오케이. 자, 화두인데요. 역시 학추지, 학추. 요게 올해 학추예요. 올해 학추에서 인원들을 이렇게 뽑아 어마무시하게 많이 뽑았거든. 근데 작년 학추는 요거밖에 안 뽑았거든. 그러니까 학추가 대세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방은 지역인재 전형이고 서울 수도권은 학추와 지역균등 전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때 이렇게 됐어요. 근데 딱 보면 몇 군데 학교가 없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큰 타격을 입히는 대학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없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인원을 보시면요 797명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73명이 줄어들었는데 대진대학교하고 타대학이 좀 늘었어요. 하지만 줄긴 줄었어요. 300명이. 근데 전체적인 수험생 인구가 여러분들이 47만 3천밖에 안 된대요. 이거보다 더 적어요. 실제 그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대학 입학 정원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드는 해거든요. 여태까지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러분들은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22년도 고3이니까 여러분들이잖아. 47만 3천인이거든. 그러니까 작년에 2.8%가 학추였는데 여러분들은 거의 한 3%가 학추가 될 것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옛날에는 전교권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 반권으로 받을 수 있어요. 기회가 많아졌다는 얘기야. 많이 뽑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저까지 활용하면요. 진짜 학추 받고 최저 맞췄으면요. 면접 가서 춤만 안 추면 돼.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이런 대학들인데 여러분들 거 보시면 학추가 지작년에 비해서도 늘어난 거예요. 여기 학추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은 만큼 그만큼 내신에도 좀 여유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계략적으로 보기엔 2등급이 11%까지잖아요. 2등급이 누적으로 11%잖아요. 2등급이 누적으로 11%까지니까 올 2등급이 11%가 안 된단 말이지. 근데 11%를 뽑는단 말이지. 아, 한 2.5에서 2.7 정도까지도 한번 받아볼 수도 있겠다. 학추는 순수한 교과 전형 말고 학추는 이 정도도 한번 해볼 만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올해 고3들 한번 결과치 봅시다. 아시겠죠? 네,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은 23%가 3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21%를 뽑는다는 얘기는 한 3 중반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뭐가? 교과 말고 학추가. 아시겠죠? 학추나 지역균 등은 그럴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이런 분위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의 주요 국공립하고 일부 국공립도 보시면 교과 쪽이 좀 많아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종합도 만만치 않게 뽑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뽑는 거 주력하시는 게 맞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고르시던가 1번으로 고르시던가 2번으로 고르시던가 이제는 내가 주력할 전형이 뭔지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대학들 중에 뭐 강릉 원주대학교 같은 경우가 국공립대학교인데 정시가 되게 적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대부분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만 신경 쓰는 거예요. 정시를 잘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못됐다. 23학년도인데. Sorry. 자, 그러니까 정시도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대학교들, 국공립대학은 정시는 크게 많이들 신경 안 쓰니까 정시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간단한 수시 배치표 만들었는데 왼쪽이 일반형 학종과 교과, 일반형 학종, 그 다음에 탐구형 학종인데 여기다 추가로 최저가 있으면 탐구형 학종만큼 내신이 좀 낮아질 수도 있다. 수능 최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래서 학생부도 끝까지 열심히 잘 관리하시고 수능 최저까지 활용하시자. 자, 그래서 수능 최저에서 이 충족률을 보시면 재작년에 이거밖에 충족을 못했대요. 작년엔 요거밖에 충족을 못했대. 그러니까 수능 최저 확보하면 진짜 대박, 초대박. 그쵸, 여러분? 근데 생각해봐라. 고려대학교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고려대학교가
이렇게 하려면 212 또는 311이거든요. 이게 최저예요. 이 최저를 맞추려고 여러분들 공부한다 보면 정시로 서성한 쓸 수 있어요. 아시겠나요? 최저 맞추려고 공부하면 정시 준비까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를 구분짓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시 공부하는 거 제가 전에도 알려드렸죠. 3월 달에 이렇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숙제로까지 내줬습니다. 기출 내내독 하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큰 사이즈로 자꾸 풀어보시고, 여기에 이런 데다가 여러분이 푸니까 자꾸 시험지 사이즈로 풀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또 OMR이다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제가 OMR 체크하는 연습까지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그리고 시험지에다 오답 분석 시험지 만드세요. 오답 분석 시험지를 만들어 두시면 이런 개념 정리까지 다 돼요. 그러니까 시험지에다가 꼭 오답 분석 시험지 만드시는 거. 지금 여러분들 9월 1일 날 모의고사 보니까 어떻게 보면 2개년치 풀 수도 있다. 그쵸? 2개년치 힘들면 작년 거라도 꼭 풀어보고 가세요. 요렇게. 아시겠죠? 전 과목 다 풀어서 300점 만점에 내가 몇 점 정도인지, 그리고 목독으로 자꾸 쉬는 시간에 이거 시험지 복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2차 재형시는 선택사항이에요. 똑같은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면 더욱더 좋지만 못 풀겠다 그러면 안 푸셔도 돼요. 하지만 1번서부터 4번까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육문과고 친구들 꼭. 오케이. 자, 그래서 배치표 마련했으니까 배치표 보시고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 때마다 지금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어디구나, 300점 만점에 마지노선 대학 정할 때도 보시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확인하셔야 그래야 긴장감도 생기고. 아시겠죠? 제가 180점까지 해놨으니까 웬만하면 다 된다. 180점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자, 학생부에 대한 변화사항들, 여러분들은 큰 변화 없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되지만 교수님들이 강조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좀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거든. 특히 여기 적극적이다라는 단어들이 자꾸 보여요. 이 적극성을 여러분들이 표현하기 좋은 게 바로 토론 발표예요. 여러분, 남은 기간 토론 발표 좀 열심히 하세요. 토론 발표 열심히. 추가로 심화 독서도 좀 어려운 책도 좀 읽으세요. 네? 여기 교수님들이 너희들 독서 부족하다고 걱정이 태산이에요. 아시겠나요? 자, 제가 이거 왜 알려드리는지 아시죠? 전국이 대부분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고. 아시겠나요? 그래서 토론 발표도 좀 열심히 하시고 심화 독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기록부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본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 좀 준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제가 내신 포기하는 친구들한테 한마디 좀 일침을 가하려고, 저희가 뭐 몇 번의 자료들을 보고 여러 가지 상태를 좀 봐도 결국에 내신이 수능의 베이스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내신 버린 친구들은 수능에 베이스가 없어. 수능 가서 망가져요. 아시겠나요? 왜냐하면 이런 개념과 원리를 제대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건 내신이거든요. 내신 때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으면 수능의 베이스가 무너져 버려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수능에 연계된 과목. 알겠니? 나머지 건 포기하라고? 그러지 말고 더 이상 떨어뜨리지 마세요. 나중에 할 말 없어. 아시겠죠? 자, 수능과 연계된 과목의 내신은 끝까지 열심히 가셔야 되고 3학년 2학기까지. 그리고 수능과 비연계된 거라도 더 이상 떨어뜨리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자, 학종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 딱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그러세요? 지원학과와 관련된 교과 성적. 그러니까 지원학과도 어느 정도는 이제는 마음속에 염두에 두셔야죠. 아니면 뭐 계열이라도 뭐 내가 경제학과 갈지 경영학과 갈지 세무할지 회계할지 모르겠어. 아니 그러면 상경계열 하시면 돼요. 상경계열에서 관련된 교과는 뭐예요? 수학이지.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고 이런 내용들은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세대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 뭐 교사 추천서랑 이런 것들은 없어졌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그냥 정리한 겁니다. 자, 제가 3월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정돈 메모해 두셔라. 뭘 메모해 두냐면 동기, 과정, 결과를 메모해 두라라고 제가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아시겠나요?
동기, 과정, 결과를 메모해 두셨다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시면 선생님이 그게 사실이면 왜 안 적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동기, 근데 이 동기는 수업 시간, 뭐 창체 시간, 여러분들 학생들끼리 친구들끼리 뭐 토론한 시간, 즉 어디서? 학교에서 일어난 거. 학교 내에서 시작한 거면 그게 동기예요. 동아리 활동 시간에 그게 동기예요. 아시겠나요? 진로 활동 시간에 그게 동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가 플러스 알파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플러스 알파는 여러분들이 응용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학생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여러분들 아까 교수님들이 학생기록부에서 적극성이라는 얘기 자꾸 언급했잖아요. 여러분들 적극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알파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알파 하기 좋은 게 뭐라고? 토론, 발표, 심화, 독서. 아시겠나요? 오케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왜냐면 대학의 평가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바로 학업 능력이거든. 기억나시죠? 이 학업 능력의 지적 호기심과 지적 탐구 능력을 연계성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동기, 과정, 결과 방식의 표현. 아시겠나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의 적극성, 그 다음에 확장성까지 보여준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너희들 야자 열심히 하지? 네? 제발 서울, 경기도 애들은 못해요. 여러분들 야자 열심히 하세요. 야자 튀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학종에서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동기, 과정, 결과 방식으로 적어주시면 너희들의 아주 훌륭한 학업 능력의 연계성,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플러스 알파 활동까지 한다? 끝내주죠. 아시겠나요? 네. 이런 학생기록부의 오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적극적인 참여는 토론, 발표. 거기다 뭐 심화학습까지 했다, 심화 독서까지 했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기, 과정, 결과 방식의 이런 표현 방법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만약에 좀 부족한 게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개선하려고 애쓴다. 이런 거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만 써주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발전적인, 이런 걸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거든. 발전적인 거예요. 좋습니다. 선생님이 발전해 나가는 친구다, 노력하는 친구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괜찮아요, 발전해 나간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해야지. 해야지 그렇게 적어주지. 맞지, 얘들아? 오케이. 자, 선생님들한테 설문조사 했대요. 설문조사 했는데, 세특에 대해서 이런 것들 적어주시는 게 참 좋은 게, 가장 좋은 게 뭐래요? 딱 보이시나요? 강의를 한 게 애들이 세미나를 한 게 좋았대요. 보고서 글쓰기래요. 모둠 활동이래요. 토론 발표래요. 실험 실습이래요. 토론 발표를 써주기 제일 좋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토론 발표한 거 가지고 이런 거에 사실적인 기술, 평가도 할 수 있고, 이 친구가 잘 이해했는지 적어주기도 좋고, 열심히 탐구도 열심히 하고, 흥미와 진로 보여주기도 좋고, 이런 역량 보여주기도 좋고, 제일 좋은 게 뭐래요? 토론 발표. 이거가 제일 좋다고 하시잖아요. 열심히 하시라고. 근데 선생님, 저는요, 정말 쑥스러워서 토론 발표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보고서 글쓰기라도 열심히 하시라고요. 보고서 글쓰기를 열심히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인성은요, 여러분들의 인간성이 아니고요,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성실성과 그다음에 책임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하기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의 모둠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딱 좋대요.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이 표가 의미하는 것들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론 발표 열심히 하시고, 보고서 촬영 안 되면 보고서 글쓰기라도 더욱더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모둠 활동들, 나 혼자 하는 게 좋아, 그러지 마시고 같이 열심히. 왜냐면 입학사정관들이 이런 활동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는데 동아리에서도 같이 하는 게 중요한데요. 같이 하는 거, 관심 분야를 드러내는 거 좋고, 만약에 적절한 동아리가 없으면 자율 동아리나 소모임 같은 것도 괜찮고, 근데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얘들아, 이런 것도 리더십이에요. 반장, 부반장만 리더십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거의 기록도 너희들의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독서도 좀 이제는 여러분들 좀 깊이 있는 것들도 읽으셔야 된대요.
그걸 보고 이런 걸로 플러스 알파로 보고서 같은 거 쓰는 것도 되게 좋대요. 좀 심화 학습한 거, 심화 독서를 한 걸 가지고 보고서 이것도 플러스 알파예요. 여러분들의 확장성과 적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면서 빼먹지 안 하셔야 될 거는 두루두루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대요. 여러분들 책 좀 많이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교수님들이 걱정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상은요, 관심 분야의 장려상이 훨씬 더 좋다. 꼭 장려상을 받으라는 건 아니고 장려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가끔씩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참여 인원이 많은 게 좋지 않나요? 참여 인원이 많은데 전혀 무관해? 그런 건 별로 의미 없어요. 아시겠나요? 아무튼 관심 분야와 연계된 게 좀 더 의미가 크다라는 거. 그리고 봉사도 좀 진정성 있게 하는 게, 선생님 지금 잘 못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때.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학교에서 환경 정화 활동 열심히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 의미가 있는 거고. 선생님 저 시간 다 채웠는데요. 이제 앞으로 안 해도 되나요? 앞으로 안 해도 되나요? 그러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시간 다 채웠다고 안 하시면 안 돼요. 지속성과 진정성 의미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활동한 것 중에 의미 있는 것들 기록 잘 해두세요.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라고? 동기, 과정, 결과 방식으로 기록해두세요. 간단하게 포스트잇에다가 간단하게. 자, 그리고 요거는 비교과인데요. 제가 이런 비교과 다 하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표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표는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거 선생님 제가 이것 좀 했습니다. 저 이런 거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 진로를 잡으시기 딱 좋은 비교과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아셔야 돼요. 비교과는요, 이제 비교과로 뽑아주는 대학교 없습니다. 알겠지? 비교과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이라고 지금 대학에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아까 학업 능력 뭔지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학업 능력,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는 부수적인 거다. 부수적인 거. 그리고 진로를 보여주기 위해서 진로에 대한 어떤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자연계 것도 정리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니, 진정성 없이 이런데 뭐하러 가니? 그죠? 아니, 정말 궁금하고 정말로 도움이 될 것 같고 내가 농과대학교 쓰기 위해서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갔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제 보여주기식의 비교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과목별 학습 전략이니까 참고하시되 저는 좀 남은 기간 동안 문제 좀 많이 풀었으면 좋겠어요. 제 말 맞나 틀리나 한번 해보세요. 3개월 동안에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600번까지 매달 600문제씩 수학 문제 푼다. 성적 오르나 안 오르나 나랑 내기 합시다. 몰라요, 여러분들. 아니, 1800문제 풀고도 성적 안 오르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서 적극적으로 좀 도전을 해보시고, 그리고 연습장도 좀 깨끗하게 푸세요. 이렇게 푸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연습장 이렇게 깨끗하게 푸시는 거. 여러분, 눈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답 분석 시험지 쉬는 시간에 자꾸 눈으로라도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아시겠나요? 눈으로 계속 읽으면서 오답 분석 시험지 보시면서 문제를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깨끗하게 정리해 놔야 눈에 잘 들어와요. 실수도 줄어들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영어 단어 좀 외우세요. 지금 3학년들 중에 막 79점으로 막 3등급 받고 그러는 친구들 맨날 혼나야 돼. 얘들아, 그런 애들한테 대부분 다 물어보면 단어 안 외웠대. 독해가 안 된대. 아니, 단어를 안 외웠으니까 독해가 안 되지. 단어 외우세요. 외울 건 외우시고 우리 오답 분석 시험지 만듭시다. 평상시 모의고사보다요, 수능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들, 자기가 개념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개념과 원리는요, 내신 학습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내신 학습 때만큼 개념을 깊이 들어갈 때는 없어요. 아시겠나요? 시험 범위가 좁으니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신 공부 철저히 하셔야 수능 잘 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야자 같은 거 빼먹거나 그러지도 마세요. 하던 대로 루틴을 가지세요. 루틴. 좀 일정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오늘은 공부 잘 되니까 밤새고 내일은 피곤하니까 하루 제끼고 여러분들 관성이 깨지면 안 돼. 그리고 기출 N회독 말씀드렸죠? 기출 N회독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5계명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성적이 나오질 않아요.
아시겠나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적 안 나오면 그게 뭐야. 그렇죠, 여러분? 이건 꼭 지키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탐구 선택하는 거 참고하시라고. 재작년에는 저 정도 비율이었고요. 작년에는 이 정도 비율이었대요. 이제 고3형들 수능 원서 접수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으니까 끝나면 또 나오겠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한 과목은 있으셔야 돼요. 문과는 생윤이나 사문, 한지, 세지 요 중에 하나는 있는 게 좋아요. 집단이 커야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요 중에서 정치와 법하고 경제는 절대로 배신하진 않아요. 공부한 만큼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50점이 1컷 막 그런 일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긴 좀 어려운 대신에 좀 믿을 만한 과목이긴 하지. 그리고 많이 선택하는 과목 한 과목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네, 지금 딱 공부할 때요. 지금서부터 한 과목 집중적으로 국어 수학만큼 공부하실 때요. 탐구. 탐구는 3학년 때 하시는 게 아니에요. 3학년 친구들이 야 국어 수학은 2등급이 나오는데 탐구가 왜 4등급이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야. 탐구 한 과목 지금서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에 두 번째 과목 하시면서 정리정돈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보면 재학생들이 탐구에서 무너져. 알겠니? 여러분들 수능 최저 맞추기 제일 좋은 과목이 뭔지 아세요? 1번 영어. 아시겠어요? 2번 수학이에요. 지금 수학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은 수학은 한 번 점수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아요. 3번이 탐구예요. 아시겠나요? 국어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문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탐구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계도 재작년에는 요 비율이었대요. 그래서 지구과학하고 생명과학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 것도 이제 곧 나오겠지만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하나 깔아두는 건 좋아요. 그렇지? 그리고 또 물리학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물리학이. 화학이나 물리학이 어렵다라는 건 옛날 얘기인 것 같아. 반대로 얘기하면 생원 지원도 만만한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비슷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투도 해두시는 것도 뭐 서울대 고려하시면 되게 유리해지잖아요. 여러분들 때는 서울대가 가산점 준대요 이제.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공대 지원하는 친구들은 물리는 꼭 좀 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참고하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1만 시간의 법칙이거든요. 여러분들이 451일 남았지? 내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451일이면요.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2시간 공부하면 이제 5,400시간 남았어요. 5,400시간 남았으면은 중위권 대학도 못 가겠네? 요 사이네요. 그쵸? 네. 우리는 중하위권 대학밖에 못 가겠네요. 이런 시간이 없네. 공부 좀 해보려고 했더니.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해도 이제 5,400시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중위권 대학 가려면 9,000시간 공부해야 된대. 상위권 대학은요, 13,000시간을 채워야 되고요. 최상위권 대학은 17,000시간을 채워야 된대요. 그러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포기하라는 얘기인가? 아니잖아, 여러분들. 아직 기회가 있잖아. 그쵸? 메우시면 되잖아요. 우리 채우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채우시라고요. 남은 내신 올리세요. 올리시고요. 수능 최저 준비하세요. 정시 공부도 하세요. 아시겠나요? 학업 역량으로 꽉꽉 채우세요.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로 꽉꽉 채우세요. 왜 안 돼? 할 수 있어 얘들아. 아시겠죠? 지금 2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년 남지 않았어요. 1년 반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기간에 좀 내가 막 너무 힘들다 할 정도로 한번 와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막 그럴 정도로 한번 뜨겁게 불살라 보란 얘기입니다. 참고로 공부하다 과로사로 쓰러져 죽은 친구는 없어요. 알겠지?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하다가 과로사로 쓰러지진 않아요. 이해하셨나요?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채우세요. 학업 역량으로 채우시고요.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내신 올리시면 돼요. 수능 공부하시면 돼요. 정시 준비도 하세요. 아시겠나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학 그렇게 만만한 대학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남은 기간 열심히 하셔갖고 우리 육민가고 친구들 좋은 성과 나오기 진심으로 바라고요. 곧 좋아져서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